안녕하세요. 대전 IM국제학교에서 과학을 담당하는 줄리엣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15단원 식량자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벌써 4분의 3이나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비료입니다. 자, 비료라는 것은 어떤 이제 인위적으로 주는 영양분인데 그거를 왜 하냐? 우리가 질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예요. 이 질소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질소가 없이는 우리가 영양분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매우 안정해요. 그래서 식물이 직접적으로 질소를 이용할 수 없어서 이 질소를 갖다가 비료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 질소는 대기 중에 얼마나 있죠? 그렇죠. 78%나 있는 물질인데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비료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비료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인위적으로 공급해준 양분인데 화학비료라고 하죠, 우리가. 이 화학비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료의 3요소 우리 같이 외우도록 할게요. 질소, 인, 칼륨. 그래서 NPK 이렇게 외우시고요. 아직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요지가 많아요. 자, 그래서 비료의 3요소 NPK, 질소, 인, 칼륨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런데 화학비료가 사용되는 것의 단점은 뭐냐? 생산자가 흡수하지 못한 여분의 비료가 토양을 산성화시켜요. 산성화시키면 메말라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빗물에 씻겨 내려가서 강과 바다가 부영양화가 돼요. 너무 영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적조 현상 또는 독조 현상을 일으켜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러한 식량을 자원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육종이라고 합니다. 이 육종은 품종을 개량하거나 또는 신품종을 개발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전통적인 육종이 있어요. 이 전통적인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배를 해야 되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옛날 방법이죠. 이렇게 병에 약하나 맛이 좋은 것, 병에 강하나 맛이 없는 것 중에 이제 교배를 해서 그 중에서 병에 강하고 맛있는 품종을 골라야 되니까 벼가 예를 들면 자라려면 몇 개월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한 방법이 바로 유전공학을 이용한 거예요. 이 유전공학은 유전자를 생물체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데 빠른 시간에 정확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쓰고요. 이것은 밑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여기에 있는 아그로박테리움이라고 해서 얘는 세균이에요. 이 세균의 플라스미드라는 것에다가 유전자를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이 결합해서 이 박테리아를 키워요. 그 다음에 이 키운 것을 식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가 이 안에서 자라나거든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가진 식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나오는데, 자, 이 유전자를 재조합시켜서 만들어낸 물질을 유전자 변형 생물이라고 해요. 이건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전자 변형 생물 GMO라고 해서 Gene Modified Organism을 얘기합니다. 유전자 변형된 유기체다 이런 뜻이죠. 얘네들은 찬성을 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살펴보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산 비용이 감소되고 환경 문제도 해결해주죠. 그래서 매우 좋은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뭐냐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유전자가 변형된 거기 때문에 이 식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런 거죠. 또한 생태계의 교란이 와요. 생태계 교란이 오면 생태계가 파괴돼서 이제 자연이 훼손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태계를 살펴볼 건데요. 생태계는 좀 중요하게 봐주세요. 얘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경향이 매우 높거든요. 자, 생태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생물 요소고요. 두 번째로 환경 요소인데 이 생물 요소부터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자, 이 생산자의 대표적인 건 식물이고 소비자, 이 식물을 소비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동물이겠죠? 그 다음 분해자로는 세균, 곰팡이, 버섯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니까 나오기가 딱 좋겠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환경 요소인데요. 환경 요소는 빛, 온도, 공기, 물, 토양. 이거 외우기 쉽죠? 그래서 생물 요소와 환경 요소를 나누어서 여러분 외우시고요. 이러한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그림처럼 메기가 하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물벼룩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초어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 메기가 살아남기에 더 좋은 형태가 된다 이런 거죠. 자, 이 생물의 다양성은 세 가지로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생물이 다양해질 수 있고 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생물이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풀이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